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의 시작인 걸까요? 이스라엘 지상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비교적 대규모로 작전을 펼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격 목표는 가자지구 안에 있는 하마스의 근거지들이었다는데요.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군이 전개한 어떤 공격보다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말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을 비롯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속출할 거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유엔 아동기구에 따르면 현재 가자지구에서는 매일 400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갈등이 한순간에 풀리기는 어렵습니다. 죄 없는 어린이와 민간인 희생이 더 이상 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자는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희철이 형, 저 탈모가 고민이에요. 고민은 치료만 늦출 뿐. 지금 바로 약국에서 미녹시딜 바이그루트를 만나보세요. 탈모 치료에 효과 있는 미녹시딜이 들어있으니까. 탈모엔 역시 미녹시딜 바이그루트. 태극제약. 드라이 했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모발 속이 비었으니까. 힘없고 가는 모발이라면 탈모 고민은 잡고 모발 속은 채워주니까 힘있게 자신있게 닥터그루트 밀도 케어. 기능성 화장품.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겠고요. 2부에서는 진보의 눈, 인미의 그래도 정치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되고요.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위원 제안을 거절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인터뷰 한 수십 번은 했을 것 같은데요.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먼저 좀 여쭤볼게. 이뇨한 위원장이 우리 천하람 위원장에게 제의할 때 워드가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좀 소극적으로 했습니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너무 주관적이니까 일단 통화한 시간 자체는 한 2분 정도였습니다. 2분 정도 했고. 길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전화 주셔가지고 혁신위원으로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하셔서 제가 조금 고민해보다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최재형 혁신도 했었는데 혁신위원 자리를 계속 독점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고 그래도 한 번 더 하면 어떻겠냐 하셔서 제가 순천에서 요새 전념하느라고 서울도 요즘 거의 잘 안 가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까, 알겠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의 취지와 관련 생각을 해볼 때, 이뇨한 위원장께서, 혁신위에서 어떤 거를
하고 싶다. 뭐 혁신의 비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뭐 천하람 위원장이 어떤 이런 역할을 나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제안하고 제가 뭐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런 정도로 좀 짧게 대화 자체는 끝이 났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천하람 위원장을 영입을 했다면 정말 천군 만마를 얻었을 텐데 아마 좀 거절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요. 예. 그 한간에서는 네. 천의원 위원장님이 그래도 네. 혁신위원 그 경력도 있고 그래서 천 위원장님 같은 분이 들어가서 좀 목소리를 내줘야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참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혁신위원을 수락했더라도 저는 아마 첫 회의에서 임명장을 받고 첫 번째 발언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실의 부당한 당무 개입으로 시작된 체제고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지 않고 뭔가 당정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고 제가 또 지금까지 계속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근데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첫 회의석상에서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됩니다라고 했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스포트라이트는 더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임명장 받아놓고 임명장의 권위를 부여해준 현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좀 과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또 그냥 이미 있는 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제가 최재형 혁신이 할 때도 이미 제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다시 들춰보거나 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제가 또 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진정성이 없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혁신위를 어제인가 방문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이 절대 공천 개입 안 할 거다. 당무 개입 없을 거다. 이걸 강조했는데 이걸 좀 해석하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혁신위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논의는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이 혁신위에 힘이 실어주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진복 수석이 그런 얘기를 하실 거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가지고 반성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셔가지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사실상 거의 겁박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나 뭐 유난연대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과거의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다시는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상했던 게 혁신위원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무수석이 난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 잘 없거든요.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정도까지는 오죠. 뭐 원내대표 취임이나 당대표 그러니까 취임.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대통령실에서 이번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흡축해 한다라는 시그널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것도 시그널도 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너무 이게 정치 공학적인지 모르겠지만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너무 흡족해하면서 난을 가지고 오는 모습은 조금 오히려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발언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할 수도 있겠지만 지켜봐야죠. 천하람 위원장이 보시기에 인요한 혁신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짚는다면 어떤 거를 꼭 해야 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낙하산 공천을 막아야죠. 낙하산 공천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다음번 총선에서 저희 후보들이 그냥
대통령표 그냥 권력자에 의한 공천이다라고 딱지가 붙어 있으면은 네.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음흠. 그래서 비리부터 최소한 낙하산 공천이 되지 않도록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야 그나마 우리 후보들이 국민과 당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경쟁력 있게 잘 선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인증 도장을 좀 찍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만 좀 집중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공천 시즌에 이 공천권과 권력자를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쉬운 과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공천 룰에 대해서도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현재 그 국민의힘 공천 룰이 뭐 당심 50, 뭐 여론조사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현재는? 네, 그게 그 원칙만 잘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이거만 지켜도 된다.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컷오프를 하는 기준이 좀 자의적으로 굉장히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너그럽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칼같이 적용이 되고 또 어떤 지역구들은 분명히 경쟁 후보가 있는데도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적용했는지 그리고 좀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반성한다면은 제도나 기준을 조금 더 면밀하게 다듬어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컷오프라든지 뭐 전략 공천 이런 거 갖고 장난칠 수가 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걸 완전히 배제하고 50대 50 정확히만 지켜주면 된다. 이 말씀이시고. 자, 오늘 혁신위원 인선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인물 막 박성중 현 의원이 있고 김경진 또 오신환 전 의원 등등 해서 12명 선임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혁신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쓴소리도 하고, 제가 뭐랄까요. 이렇게 뭐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식의 혹평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혁신위원 제안을 거절한 입장에서 뭐 다른 위원들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번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습니다. 2달이죠, 기간이. 네, 2달이기 때문에, 당 외부에서 오신 위원들 비중이 좀 높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초반에 당을 알고 있는 당 내부 위원들이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60일 동안 약간 적응하다가 애매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평가는 보류하셨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최근에 TK에서의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뭐 50% 아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만남이 박 전 대통령 만남이 TK 민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뭐 너무 올드한 방식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네, 일단 TK 민심은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TK 민심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당이 잘하기를 바라는 민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구 경북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뭐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드리면 대구 경북에서도 굉장히 뿌듯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바로미터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권 민심이 그 바로미터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K 민심이 흔들린다고 해서 TK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 손잡고 이런 부분보다도 수도권에서 압도하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면 대구 경북에서 되게 뿌듯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뭔가 예를 들면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는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랑 1대1로 만나는 게 불편하다면은 뭐 원내 정당들 대표들이랑 같이 연석회의 같이 만나가지고 순방 때 이랬고 후속 조치들은 이런 거 좀 협조해주면 좋겠다든지 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로 좀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수도권의 민심이 좀 반전되면 대구 경북에서도 조금 더 우리 대통령을 더 자랑스러워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천하람 변호사 방금 이 말씀 아마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얘기가 대통령 혹은 그 주변에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랜만에 그 민주당 비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뭐 가결파에 대한
징계, 뭐 수박 논란 등으로 당이 시끄러운데요. 자, 민주당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형적으로 국합 배드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예. 네, 멋있는 뭐 통합을 얘기하는 국합이고 예.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뭐 서은숙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이제 뭐 가만 놔두지 않겠다 가결파들 뭐 외상값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배드캅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합 배드캅 정치에서 가끔씩 나옵니다만은 이번에는 도를 좀 지나친 게 정청래 의원이 사실상 거의 궁예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2인자 역할? 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가결하는 것이 해당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당론으로 정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가결되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되게 잘 됐죠. 그래서 뭐 유인태 총장 같은 분들도 가결파들한테 오히려 뭐 없어요 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맞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가결한 게 해당 행위가 아닌데 가결한 사람들은 색출해가지고 누가 수박인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당원들로부터 마치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은 자기 SNS에 정청래 의원이 이 사람은 수박 아닙니다라고 글을 남겨달라는 부탁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당의 화합을 생각한다면 정청래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도를 넘어서 당의 다른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들을 오히려 제어하고 이분들을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도를 넘었고 그리고 최근에 무슨 뭐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무슨 이원욱 의원 사무실 찾아가서 왜 이재명 대표 사진 없냐 행패 부리고 현수막 걸어서 뭐 총알이 하나만 있다면 이 사람들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제대로 된 대표로서의 징계라든지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잡아야 된다. 예, 안 그러면 이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질 거다. 네, 신인규 변호사도 어제 이제 탈당을 했는데 이것도 좀 뉴스가 됐는데 다음 주에 뭐 창준이 발족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임미애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 인선 발표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김기현 지도부 체제 하에서 치러진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사람들이 다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가지고 쏟아졌던 눈길과 관심을 혁신위로 관심을 돌리는데 성공했으니 이미 혁신위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역할이었다. 네. 일단 혁신위 위원이 누가 구성되어 있느냐, 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거 갖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 위원장 인선으로 눈길과 관심을 돌렸으니 이미 역할은 다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정말로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결국 비윤계의 목소리를 이 혁신위가 담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인선된 사람들 보면 비윤계 인사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비윤이 한 명도 없죠. 현재 보면. 없죠. 그나마 천하람 위원장이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분은 또 고사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혁신위에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짐을 지워주는 거다. 이제 우리도 마음 비워야지요. 자, 혁신위원회 이제 시선 돌리기 성공했다. 그 역할 다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은 이제 이준석계 탈당 또 신당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신은규 변호사도 이제 탈당해서 창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인사들의 경우는 수도권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현역 의원 169명이 전부 선거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방선거 낙선자가 대거 있고 또 총선 앞두고 원래 지역에서 일찍부터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출마 예정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천을 둘러싸고 탈당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운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계의 탈당 그래서 신당 여기에 분명히 합류할 인사들이 내년 초 되면 저는 많이 나올 거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출마 예정자들을 우리가 그렇죠. 뭐 다 출마시킬 수 없는 거고.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이게 굉장히 포화 상태의 인적 풀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이 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수도권에서 그렇게 포화 상태인데 좀 이름 있고 경쟁력 있는 분들 우리 경북 지역에 좀 오시면 좋을 텐데.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중앙당에도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구 경북에서 교두보를 마련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번 대선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대선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전략 공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왜 이준석 유승민 신당 그리고 또 윤석열 신당이 나타난다면 뭐 지지율 어느 정도 지지율을 보낼 건가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자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해지는 걸까요? 불리해지는 걸까요? 뭐 단편적으로 보면 이제 보수가 쪼개지니까 민주당에게 좀 유리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실제로 민주당이 불리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한 17.7%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이 국민의힘의 실정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제3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의 지지자층들이 좀 이탈해 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충성도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당이 결코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한 판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의 의뢰로 조사한 거 어제 이제 저희가 자세히 분석했거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 표에서 더 빠져나간다. 국민의힘보다는 네, 이런 네.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네. 민주당에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러려면 선거 때 저희가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성과가 달라질 텐데 예. 그 대구 경북만 본다면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물론 민주당을 찍겠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의 소극적인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정치 지형에서는 민주당한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 그러니 오히려 요거를 저희가 잘 활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준비하면서 저희도 조금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앞으로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이렇게 정치권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참 재밌는데 우리 재밌으세요? 예, 재밌죠. 어떻게 바뀔지 이 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임미애 위원장님께서는 참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도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좀 더 해볼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했는데 조금 전에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 국합 배드캅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합 역할을 하고 배드캅 뭐 그 밑에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지금 뭐 대표적인 비명계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린 지금 도마 위에 생선 입장이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데 지금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없어요. 대표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갈등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정작 소위 이제 가결파라고 하는 의원들 중에 이제 뭐 언론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관련된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한 5-6명의 의원들이 예.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제가 우연히 이제 식당에 갔다가 TV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가결파 의원들의 사무실을 지지자들이 들어가서 그 이원욱 의원 말하는 거죠. 네네, 항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갖는 불안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저도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경선 룰이 5대5잖아요. 당원 5, 예, 국민 여론 5. 여론조사 5. 이런데 국민 여론조사는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여론조사도 미리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충분하게 알려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갖는 이제 당원 여론조사에서 갖는 불안감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제 그분들이 갖는 불안감은 이해가 가나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결파에 대한 뭐 징계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상황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글쎄요 저도 이런 경우에 우리 지역 상황하고 너무 다르니까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이분들 조응천 의원 대구가 고향이잖아요. 성광고등학교 나오셨고 그래서 이참에 좀 대구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응천 의원이. 네, 조응천 의원님 같은 분을 또 대구의 유권자들은 약간 이제 사나이 기질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참에 경북에 좀 대구에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삐걱삐걱 되잖아요. 뭐 가결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이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그냥 공식적으로 정말 공식적으로 우리 완전히 이 논란 없애자. 그 뭐 흔히 말하는 그 개딸들도 공격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 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한 번 더 천명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필요하다면 저는 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여전히 지지자들한테는 뭐 이렇게 지지자들의 그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대표님이 한 번 더 그런 이야기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가서
지역구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하기보다는 정말 그분들 정말 이 의원한테 뭔가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뭐 경선 과정에서 그 의사를 표현해도 되는 건데 이미 충분히 화난 거는 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대표가 전체 통합으로 가자는 기조에 이렇게 자꾸 지역 몇몇 군데의 지역이 사무실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되게 나쁘다고 안 좋죠. 보거든요. 당연히 안 좋죠. 예. 예. 저도 오늘 뉴스 보면서 저거를 보고 있는 일반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 책임을 모두 물을 텐데. 당연하죠. 예. 예.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움직이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가 벌써 일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자, 근데 이 추모 행사에 추모식에 이제 윤 대통령 참석해달라고 이제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했는데 이제 참석 안 한다라고 공식 답변이 왔어요. 이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 형식이다라는 이유로 안 간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우리 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아니에요.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다가 그쵸. 빠져나왔죠. 야사당이. 예. 서울시가 사용 허가를 안 해주니까 예. 4개 정당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준비를 했는데 서울시가 이제 그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서 유가족 협의회하고 시민대책위 두 군데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가족 협의회하고 시민대책위가 순수한 추모 행사로 치르겠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 비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아직까지 유가족들 한 번도 안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사고 났을 때도 분향소에 그 소위 위패도 사진 영정도 없는 곳에 가서 분향을 하신 건데 이번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국정 기조 바꿔달라는 요구가 당내외 다 이제 모든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저는 대통령이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것부터 국정 기조의 변화는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정치 행사 아니고요. 정말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는 건데 왜 이거를 정치 행사라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폄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셔야죠. 유가족협의회에서 재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비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